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바로 2026년 5월 9일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마지노선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신 시장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자산 수호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202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갖는 법정 무게감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하던 가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해왔습니다. 현재 이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즉, 이 날짜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마치는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반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10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2주택자는 일반 세율의 2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 이상은 무려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가산세율보다 더 치명적인 복소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전면 배제입니다. 현재 유예 기간 중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10년을 보유했든 20년을 보유했든 단 1원의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납부세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양도 차익이 큰 강남이나 용산 등 핵심지 매물일수록 그 타격은 세금 폭탄 수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 변화의 예고는 이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목적 매물이 실거래로 연결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강남구의 한 대표적인 대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4억 원 초반대에 거래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거래가와 비교하면 약 2억 원 이상 하향 조정된 가격입니다. 송파구의 핵심 단지들 역시 직전 고가 대비 10%에서 15%가량 낮은 가격에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격 협상의 주도권을 매수자에게 완전히 넘겨주면서까지 빠른 매도를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자들의 절박한 마음만큼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사실상 6억 원이라는 강력한 상한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신용이 좋아도 15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예전에 비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여기에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병행되면서 DSR 계산 시 상환 원리금 부담이 커져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단행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시장의 거래 기능을 더욱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서울 전역이 다시 규제 지역의 영향권에 머물게 되면서 15억 초과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은 물론이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라는 강력한 조건이 매수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유주택자들조차 본인의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6개월 전입 의무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은 결국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거래량에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거시경제 지표 또한 자산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오가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이는 신축 아파트의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 시대를 열게 된 근본 배경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계속해서 치솟는데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눌려있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청약시장과 기존 매매시장 사이의 가격 괴리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재정의 건전성 지표 악화 역시 한국은행이 시장의 기대만큼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한 자산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우선 5월 9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수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제값을 다 받으려다가는 유예기간을 놓치고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평균보다 최소 5% 이상 낮은 절세 매물이 아니면 문의조차 오지 않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 증여를 대안으로 생각하신다면 증여세율과 취득세율 그리고 10년 2월 과세 규정의 변화를 세무 전문가와 철저히 상담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증여 관련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완전히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분들에게도 경고와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장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엿보는 것은 좋지만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 위험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하락하며 전세가에 근접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최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인 임대인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기부등본상의 선순위 채권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예고된 시기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의지가 강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범정부적 최우선 과제인 만큼 유예 조치가 추가로 연장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자산 관리에 있어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오히려 5월 9일 직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절세 매물들의 흐름을 관찰하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시세 차익 중심에서 이제는 리스크 관리와 현금 흐름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의 핵심은 결국 선제적인 움직임과 타이밍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본인이 보유한 주택 중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정리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 정밀한 순차 매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이후에는 매물을 내놓아도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시장 기능 마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국가나 시장이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한 데이터만이 자산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동산정보TV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실시간 거래 현황과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5월 9일 마지노선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팩트 기반의 지표들을 나침반 삼아 흔들림 없는 투자 중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민 중이신 특정 지역이나 여러분이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히 검토하여 다음 영상에서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진리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등대와 같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저희 제작진은 쉬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 2026년 한 해도 여러분의 모든 자산 계획에 행운과 지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더욱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